자, 이제 우리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물질 대사와 효소, 그리고 우리 DNA, RNA 이러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 입에 익혀 놓으세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효소가 관여하고 효소가 있어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효소가 관여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에너지가 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방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 대사의 특징이 됩니다. 또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이에 불을 붙이면 후악 하고 끝이잖아. 반응이 빠르게 한 단계로 그냥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런데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은 온도가 그만큼 높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물질 대사예요. 물질 대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작용이 있어요. 자, 에너지가 출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즉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용과 방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볼 건데요. 물질 대사 두 가지, 동화 작용이랑 이화 작용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합시다. 같아지는 작용, 달라지는 작용. 자, 동자는 같다라는 뜻이고 이자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같아진다라고 하는 건 모여서 같은 물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저분자 물질이 모여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떨어져 달라지는 것.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이 되는 것을 이화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줄 치는 거 잘 치면서 넘어가고 있죠? 괄호 2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작용의 이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 저분자, 간단한 물질에서 고분자, 복잡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하는 거지. 분해하는 게 아니라 합성하는 거죠. 합성!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그치? 딱 느낌 합성! 에너지 흡수해야 되겠지. 맞아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즉 에너지를 주위로부터 흡수해야 됩니다. 즉 처음의 물질에 비해서 이 나중 물질, 고분자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화작용의 경우에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래프 보면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돼 있지. 동화작용. 그림, 반응물, 생성물에서 흡열이라고 돼 있잖아. 흡열. 흡열은 열을 흡수한다. 즉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렇게 에너지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생명체 내에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뭐 에너지를 요만큼 딱 흡수하면 생성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 내 화학 반응은 항상 누가 작용한다고?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했잖아요. 효소가 있어서
효소가 있어서 이 물질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렇게 에너지가 출입하는 작용이 일어날 때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난다고 해봅시다. 우리 책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책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죠?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이 반응물, 이쪽이 생성물. 자, 그림 보고 있어요? 에너지, 여기 뭐 반응 경로.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큽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큽니까, 지금? 반응물이 크죠? 반응물이 크니까 얘는 동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에요? 아이고, 잘한다. 되게 잘한다. 이화작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려면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좀 높아졌다 낮아진대.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에너지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줄여주느냐?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려면 일단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봐봐.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여기,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에너지, 요 사이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효소가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달라지진 않아요. 효소는 요 활성화 에너지의 언덕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훨씬 더 작아지는 것 그래프에서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래프, 촉매가 없을 때와 촉매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반응 물질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의 에너지,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누가 낮춰준다? 효소가 낮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 효소가 낮춰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그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적어주자.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사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사이의 이 에너지 차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 요걸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응열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효소가 있다고 혹은 효소가 없다고 반응열은 변하지 않아. 거기다가 적어주자. 효소의 유무와 상관없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이렇게 반응 정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인데, 즉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촉매라고 할 수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효소다라는 거. 그래서 효소를 다른 말로 득질이라고 써져 있는데, 효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생체 촉매라고도 합니다. 촉매인데 이 생물의 몸 안에서 활동하는 촉매다 해서 생체 촉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효소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효소의 특징 첫 번째, 오늘 생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억할 용어가 되게 많은데요. 기질 특이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기질 특이성은 끼리끼리 논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 끼리끼리 논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 니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판에 맞추는 퍼즐 해봤죠? 커서도 많이 해.
선생님 집에도 500피스, 1000피스 뭐 이렇게 있는데 500피스는 할 만한데 1000피스는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 한 조각, 두 조각 없어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 퍼즐, 괜찮아. 놔둬도 돼. 퍼즐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좀 화가 나가지고, 비슷한 색깔 막 우겨넣고 있어, 내가. 으아! 근데 잘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퍼즐은 되게 신기한 게, 딱딱 그 모양끼리만, 옆에 있는 애들끼리만 잘 맞죠? 효소의 기질 특이성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도 퍼즐 맞추듯이 어떤 물질과 어떤 효소 사이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고가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기질이 독특하다라는 성질이에요. 자, 기질 특이성에 동그라미 쳐놓고 기질이라고 하는 건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응물이랑 결합하는데 효소마다 이 모양이 달라서 어떠한 모양과, 자 이렇게 볼게. 이렇게 생긴 기질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기질이야. 근데 효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블럭, 퍼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양이 이 효소랑 반응하려면 기질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네? 이런 식의 기질이 있다면 얘네들이 합쳐져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러한 성질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 기질이 잘 합쳐질 수 있는데 이 모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질 특이성에 동그라미 쳐놓고 두 번째 문장의 맨 끝에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와 맞는 기질하고만 결합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잊어버렸겠지만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녹말을 소화시키고 이런 소화 효소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미 우린 효소의 여러 가지 종류를 알고 있어요. 자, 녹말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입안에 있는 아밀레이스, 그지? 그나마 제일 익숙하지. 훌륭합니다.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몇 당으로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먹었어. 빵에는 보통 녹말도 들어있고 설탕 같은 이당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빵에 이게 빠지면 되게 맛이 없잖아. 과일. 아, 그러니? 그렇지. 이제 애플파이가 맛있으니까 과일이 들어있으니까 단당류도 들어있겠고 빵에는 이게 항상 들어가가지고 이게 살찌는 주범이야. 버터는 지방이잖아. 그리고 빵엔 또 뭐도 들어가냐면 보통 계란도 들어가요. 이 유제품이나 계란을 못 먹는 사람들이 이런 게 빠져있는 빵을 먹거든? 그래서 선생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걸 먹어봤어. 노 버터, 노 우유, 노 계란으로 만든 빵을 먹어봤어. 매우 곤란하더라고, 맛이. 매우 곤란해. 그런 이게 없는 게, 증상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냥 그래도 이것도 먹을만 하지 그리고 친구가 주는데 연기를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버터 이런 것도 막 들어있단 말이야. 입에는 무슨 소화효소밖에 없냐면 아밀레이스밖에 없어요. 그럼 입에서는 내가 빵을 열심히 씹고 천천히 씹어서 꿀꺽 삼켰어. 입에서는 뭐만 소화된 거예요? 녹말이 몇 당으로 변한 것만 소화된 거야. 입에 설탕, 달아 느꼈어. 설탕이 단 걸 느끼는 건 감각기관이 느낀 거고 설탕을 입에서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설탕은 그냥 가는 거야.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 내가 입에서 소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게 효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기질과만 반응한다. 즉 아밀레이스는 녹말이랑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그냥 안 맞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녹말은 빵! 그 녹말을 붙잡아서 몇 당으로 분해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 효소, 아밀레이스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소의 두 번째 특징,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효소는 한 번 녹말을 분해한 아밀레이스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해요. 반복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반복 사용 가능 정도에다가만 그냥 줄쳐놓고 효소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언제 어느 때나 항상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밑에다가 동그라미 3번 하나만 더 써주자. 특정 온도와 그 다음에 산성도에서만 반응한다. 이것이 효소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됩니다. pH에 따라 뭐라 하시는 pH 스몰 p, 라지 h 이렇게 쓰면 돼요. 늘 따지는 거.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 수소 이온 농도 읽을 때 수소 이온 농도라고 읽을 수 없잖아. pH 이렇게 읽어. pH.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pH 이렇게 읽으면 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특정 온도와 산성도에서만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열이 40도씨가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그렇지. 119. 해열 안 돼. 119 전화해야 돼. 119. 40도가 넘어. 내가 지금 열을 쟀는데 40도야. 빨리 119 전화해야 돼.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본인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열이 40도씨 정도가 되잖아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괜찮았어? 뭐 굉장히 이 정신력이 훌륭한 친구구나. 병원 가야 돼. 큰일 나. 죽지 않아요? 바로 죽진 않고 오래 40도 이상으로 유지되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질환들이 생겨서 질병들이 생겨서.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효소가 계속 필요한데 그 효소는 특정 온도, 즉 우리의 일반적인 체온 정도에서 멀쩡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자, 효소의 주성분은 물 빼고 물 말고 뭘까? 효소는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 단백질은 여러분 그 생각하면 돼. 계란 흰자의 대부분이 단백질이거든. 계란에 있잖아. 정수기 물로도 익힐 수 있고 자동차 위에서도 계란을 익힐 수 있고 자동차 안에서도 계란을 익힐 수 있어요. 한 40도씨만 넘으면 계란은 익어. 특히 흰자는. 자, 그리고 지금 좀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너 고기 굽는 거 좀 생각해봐. 빨간 고기를 불판에 올려놓으면 금방 색깔이 변하죠. 회갈색으로. 그 색깔을 보면 딱히 되게 맛있는 색깔은 아니거든? 약간 회색빛 나는 그런 색인데 또 이 냄새랑 소리랑 같이 들으면 엄청나죠, 그지? 그렇게 변하잖아. 그걸 단백질이 변성된다라고 표현해요. 단백질이 변성돼. 다 보여. 단백질이 변성되잖아. 몇 도씨 정도부터 변성되느냐? 40도씨가 좀 넘으면 변성이 됩니다. 변성이 변하는 거. 그런데 단백질의 변성은 단백질이 이렇게 변성되잖아. 즉 익잖아. 투명했던 계란 흰자가 하얀색이 되고 빨간 고기가 회갈색이 되잖아. 그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온이 40도씨 정도가 되고 그게 넘어간다 그러면 앞도 뒤도 가리지 말고 재원인 힘이 있었다니까 뛰어갈 힘이 있으면 뛰어가고 아니면 119 불러. 40도씨 넘었는데 119 불렀다고 혼내지 않아. 열이 왜 이렇게 높니? 빨리 병원에 데려다 줄게 해. 아시겠죠? 특히 청소년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 되게 대단하다. 선생님은 한 39도씨 정도 되면 굉장히 정신이 혼미하던데. 뭐 괜히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러지 말고 병원으로 빨리 가세요.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우리가 지금 쓴 특정 온도와 산성도에서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괄호 4번. 효소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효소는, 즉 생체 촉매는 특정 온도, 체온 정도의 온도와 그 다음에 특정한 pH에서
반응한다라는 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90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래프 봅시다. 세로축은 반응 속도, 가로축은 온도와 pH죠. 자, 최적 온도 해서 뭐 35도씨 정도쯤에 있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체온 정도라고 적어주세요. 체온 정도의 온도가 최적 온도입니다. 그 다음 가로축 폐하 반응 속도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소화 효소들이 나와 있어요. 펩신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고요. 아밀레이스는 잎. 그러니까 잎은 폐하가 한 7 정도 된다라는 거지. 7이면 몰라. 그치, 중성. 그래서 펩신은 이 폐하가 이 정도일 때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폐하가 2면 염산이랑 같은 산성도거든. 우리 위 안은 그래. 그래서 위는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밥을 막 많이 먹어도 진짜 많이 먹으면 꽤 오랫동안 위에 머무를 거 아니야, 음식이. 그래도 이게 썩지 않는 이유가 위 안에 폐하가 이 산성도가 굉장히 커서 이 물질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무항 침이랑 같이 꿀꺽 삼켜. 그러면 위로 들어가죠. 그럼 아밀레이스도 좀 위로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아밀레이스는 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온도는 맞는데 이 폐하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 특징 정도를 기억하시고 다음 쪽으로 가보자. 효소의 활용. 효소의 활용. 자, 요거는 지금 막 다 정확히 기억해야 될 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효소가 여러 군데 이용된다라는 거 정도로 지금은 넘어가고요.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는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교과서에 예시가 몇 개 나올 건데. 자, 효소, 여기 보면 식품에도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있고 세제도 효소를 이용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디 놀러 가는데 불고기 같은 걸 갈비를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갈비. 근데 키위를 넣으면 고기가 되게 연해진다는 거야. 정말 잘 모를 때. 키위는 되게 조그맣잖아. 키위를 하나 사면 키위가 보통 한 6개씩 이 통에 들어있잖아요. 플라스틱 통에. 그래서 뭐 한 대여섯 명 먹을 키위 갈비를 만들어 가는데 키위 1개만 내가 먹고 5개 다 넣었어. 이야, 진짜. 근데 나중에 진짜 한번 경험해봐라. 그 우울함. 고기가 없어. 갔는데. 고기가 노돌노돌해져 있고 고기가 원래는 그래도 한 5mm 이상의 두께였거든? 고기가 이렇게 들면 고기가 쭉쭉쭉쭉 떨어져. 그러니까 키위가 뭐 연육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거든요? 그걸 갖다 좀 다른 말로 표현시키면 그냥 고기를 소화시켜버리는 거랑 다름없어요. 즉 질긴 부분을 좀 연하게 해준다는데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해봐. 불고기 같은 걸 만들 때 키위를 잘못 넣잖아요. 너무 키위, 파인애플 또 착착 넣잖아. 그럼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고기가 하나도 없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근데 다행이었던 건 선생님도 요알못이었고 같이 놀러간 친구들은 나보다 더 요알못이었어. 나는 그래도 뭘 좀 아니까 키위를 넣은 거지. 근데 이게 독립심이 강한가 봐.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고 많을수록 좋겠지. 아무 생각 없어요. 막 넣은 거야.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이고 하면서 되게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무슨 고기였니? 그래서 소고기, 갈비, LA 갈비 그랬더니 엄마가 막 거의 울면서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막 이렇게. 그래서 고기가 이따만큼 있잖아. 고기가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있잖아. 그럼 키위 1개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소의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고기는 점점 더 없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그런 내용들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마지막 94페이지 마지막 이제 봅시다.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 자, 유전 정보의 저장. 여러분들은 책 위쪽에다가 저장 DNA, 전달 RNA 이렇게 적어주세요. DNA와 RNA의 역할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서로 다르게 생기고 뭐 어떤 능력치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지? 이런 거를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형질이 다 다르다? 그런데 그 형질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전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유전자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유전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딱히 유전자가 뭐냐라고, 유전자가 어디 있어?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유전자랑 DNA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지지, 그치? 자, 유전자보다 DNA가 더 큰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나타나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 이게 뭘 뜻하느냐? DNA의 일부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DNA에 적혀있는 정보의 일부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책 오른쪽 위에 빈대에다가 유전자에 대한 정의를 써 놓읍시다.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DNA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쌍꺼풀 있고 없고도 있는 뭐가 있어? 쌍꺼풀 있고 없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전달되는지를 볼 건데 약간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생각해 보면 세포 안에, 핵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냐면 염색사가 들어있는데 세포 분열할 때에는 자, 세포 안에, 핵 안에 염색사가 들어있는데 동물이니까 염색될 때 파란색으로 염색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있어. 잘 안 보이고 그냥 파랗게 보여요, 핵이. 근데 세포 분열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핵막이 사라지면서 저 염색사가 땡땡땡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긴 거 뭐였지? 그렇지, 염색체가 된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큰 놈 하나 작은 놈 하나 그리자 이렇게.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건 이 염색사가 응축된 거예요. 응축. 그치?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염색체야. 여러분들이 유전 요거 할 때 누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먹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볼게요. 염색사를 확대하잖아.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최선을 다해 그려볼게. 동그라미에 꽁꽁꽁, 또 동그라미에 꽁꽁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는 누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히스톤 단백질이고 여기에 있는 꽁꽁꽁 꽁꽁꽁꽁 이게 바로 누구냐?
DNA예요. 오케이?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합쳐져서 뭉쳐있는 게 염색사야. 그러면 이 DNA 부분을 또 확대할게. DNA 부분을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슉, 잘 그려보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있고 요 안에 다른 색도 와봐라. 자, 야, 자면 안 돼? 최대한 빨리 그려볼게. 자지 마!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4개씩 있다,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DNA예요. DNA. DNA의 요 안에 부분 있죠? 요 안에 부분, 얘네들이 각각 뭐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해요. 염기.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인산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 그건 중요하잖아. 염기.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봐. 앞에서 우리 세포 구조 배울 때 핵에 핵공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핵공으로 DNA는 나갈 수 있다고 했어? 못 나간다 했어? 못 나가요. DNA 나가면 큰일 나. 왜냐면 DNA는 이 유전 정보를 안정적으로 뭐 해놔야 돼? 저장해놔야 돼. 근데 봐봐. 생각해보면 앞에서 배운 세포 내 소기관 중에 바깥쪽에 무슨 작은 점들, 소포체에 붙어있기도 하고 그냥 바깥쪽에 있는 애들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 이게 무한도전인데 생각해보자.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유전 정보가 있어야 돼. 근데 DNA는 못 나가. 그럼 저 핵공을 통과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가서 리보솜한테 야야야야야야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단백질 합성해. DNA는 못해. 그래서 이 세포 안에서 핵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DNA가 있잖아. DNA가 옆에다가 그릴게. DNA 요 아래쪽이 이렇게 풀려. DNA가 풀려. 자,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DNA니까?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핵. 그래서 여기에서 RNA가 뚱뚱뚱뚱뚱 이 정보에 따라서 합성되는 거야. 그럼 이 RNA는 여기 있는 구멍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RNA가 뽀록뽀록뽀록 나가. 나가면 누구 있어? 리보솜 있어. RNA가 리보솜에 가서 전달 해주면 여기에 써있는 염기 서열을 전달 해주면 리보솜에서 이건 단백질 1번 이건 단백질 3번 생산하라는 거구나 해서 아미노산을 조립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세포들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요 얼개를 이해하시고 나야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자. DNA에 들어있는 요 정보 있죠? 요 정보? 3개씩 보통 세트예요. 이 3개 세트를 뭐라고 하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해요. 3염기 조합. 다른 말로는 유식하게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아니겠지만 선생님 왠지 영어 쓰면 유식해지는 느낌이라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3염기 조합에 따라서 RNA가 자신의 언어로 요거를 갖다가 또 염기를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RNA 쪽에 있는 얘랑 맞춰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돈이라고 이야기해요. 코돈. 3염기 조합과 코돈은 다 3개씩 세트예요. 그래서 DNA의 3염기 조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봐줘. 코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들은 염기의 종류예요.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름을 외우지 않고 그냥 A, T, G, 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은
나중에 외울 거야. 그 다음에 RNA의 염기는 A, U, G, C가 있어요. 뭐만 달라? T, U만 다른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염기끼리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A는 T끼리, G는 C끼리만 결합을 해요. 자, 선생님 여기 아까 그림 그릴 때 자지 마! 막 이랬잖아. 이 모양을 막 다 다르게 그렸죠. 봐봐. 이 노란색이 만약에 A잖아요. 그럼 A랑 맞춰질 수 있는 염기는 누구밖에 없어? T. 빨간색이 만약에 C잖아요. 그럼 빨간색 요 모양이랑 맞춰질 수 있는 염기 요 부분은 누가 되는 거야? G가 되는 거야. 이런 신기한 이 현상이 우리 DNA에 있어요. 이렇게 A는 T끼리만 결합하고 G는 C끼리만 결합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기의 상보적, 상호보완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DNA가 저렇게 풀어져. DNA가 풀어져서 이쪽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리자 그냥. 책에 보면 95페이지에 가 부분 있어요. 그림으로 볼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A, T, G, 뽕뽕뽕, T, T, A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반대쪽 가닥에 나의 95페이지 위에 보면 T, A, C,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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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가와 나는 둘 다 DNA입니다. 가와 나는 둘 다 DNA. 그리고 밑에 RNA에 적혀 있는 거 있죠? A, U, G, 땡땡땡, U, U, A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3개씩 끊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3개씩이 3염기 조합 혹은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르고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조금 처음 배워서 헷갈릴 텐데 DNA에 있는 이 염기 서열들은 뭐라고? 트리플렛 코드 혹은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 초록색 RNA에 있는 염기의 조합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코돈에 있는 AUG라는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코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코돈을 번역하는 거야. AUG,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 세포질에 흡수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있을 거잖아. 혈액이 지나가면서 이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세포로 줘요. 그럼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둥둥둥둥둥둥 있어. 그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립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아미노산은 종류가 20가지밖에 안 되지만 단백질은 훨씬 더 많은 종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돼? 이 과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핵 안에 들어있는 DNA의 정보를 RNA에 전달을 해요. 물론 여기에 뭐 mRNA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외워도 되고 그냥 RNA라고 먼저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DNA에 있는 정보, 이렇게 풀어진 정보를 RNA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때 여기가 생각해봐요.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해보자. 이 풀어진 데가 A라고 해봐. 그럼 여기랑 맞춰지는 RNA는 A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지? 뭐? 원래 T해야 되는데 T 없으니까 U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한 정보를 주는 거죠. 이래? 이걸 주는 거야. 이때 똑같이 A C면 C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된다라고 불러요. 복사가 아니라 전사된다.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돼?
즉 3염기 조합과 코돈이 똑같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mRNA가 밖으로 나가요. 어디로 나가? 핵 바깥으로 나가서 리보솜한테 가서 이것을 뭘로 바꾸냐면 단백질로 바꿉니다. 단백질로 바꾸는 작업을 단백질로 바꾸는데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AUG, UUA, CUU 이런 걸 가지고 단백질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번역한다라고 불러요. 번역한다. 자, 전사라고 하는 과정. 요거 중간에 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사라고 하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래쪽에 써주세요. 핵, 속. 핵 아니라고 써도 되고 핵 속이라고 써도 되고 전사 밑에다가 핵, 속. 핵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사는. 자, 그 다음 번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95페이지에 있는 내용 지금 같이 해볼 건데요. 가 부분 보세요. 가부터 볼게. ATG라고 써있는 3염기조합 아래에 TAC라고 되어 있지. 자, A는 T끼리, T는 A랑 G는 C랑 이런 것을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빈칸의 염기 에는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보자. 밑에 C가 있으니까 첫 번째 칸에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G. 그 다음에 얘는 DNA끼리니까 AA니까 위에 TT가 들어가는 거예요. GTT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 보자. 2번. mRNA는 DNA 가닥 나로부터 전사되었다. 가를 뺏겨온 거예요? 나를 뺏겨온 거예요? 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TNA, ANU, CNG 이렇게 전사된 거죠. 그러니까 괄호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왜 나예요? 가.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RNA가 만들어질 때도 DNA가 풀어져서 여기에 있는 거랑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GTT 결합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가 A일 수는 없는 거지. 이해돼? 그 맞질 않으니까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합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괄호 3번. mRNA에서 빈칸의 염기. 빈칸의 염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GUU가 되겠죠. 대신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미노산 다는 뭐다? AUG니까 그렇지. 메사이오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써 있으니까 메사이오닌은 모든 단백질을 합성할 때 시작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표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린을 지정하는 코도는 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GUU다.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